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협은 기념 행사까지 열었지만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숨골에 무단 배출한 현장을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지하수 수질에는 영향이 없는지 뉴스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자본도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병원 개설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농협이 제주 지역 농가 소득이 5천만 원을 돌파했다며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소득이 늘었다니 농민들도 함께 좋아할 만한 소식 같죠. 그런데 정작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인데 현실을 무시한 그들만의 잔치라는 거죠. 이렇게 반발하는 농민들의 반대 집회를 막으려고 농협 측이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에 도내 농협 임직원과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도내 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농협은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초청해 참석자 500여 명에게 뷔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며 성대한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농업이라는 특화된 산업을 통해서 제주도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농업인으로 지칭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행사라며 비판했습니다. 농가 부채가 평균 6,5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인 농가 간 소득 불평등과 인구 고령화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을 위해 건배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빚내서 살아가는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농협 측은 호텔 주변에 행사 앞뒤로 2주일이나 집회 신고를 해 농민단체의 반대 집회를 막으려는 알박기 신고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우리 공명선거 실천, 선거 캠페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회 신고한 거지 무슨 농민단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겠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도내 일부 농협조합장들이 성추문과 부당 노동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농협과 농민들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농산물 해상 운송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주체할 수 없다며 제주도는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면담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개설한 녹지국제병원은 추진 초기부터 국내 의료재단의 우회 투자 의혹을 야기해왔습니다. 외국 자본의 지분이 50%만 넘으면 나머지는 국내 자본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잇따르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첫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 심의를 앞두고 한 여성이 심의위원들에게 병원을 안내합니다. 네, 건너편으로 보이시는 공간은 부대시설로 카페테리아와 식당이 되겠습니다. 녹지병원 개설 추진단장으로 서울 강남에서 고급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의 임원입니다. 녹지그룹 측은 의료사업 경력이 없어 단순 컨설팅을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제기되자 이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자본 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영리병원의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 비율이 50%만 넘으면 돼 나머지에 한해 국내 자본 투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이 국내 자본을 유치해 지분 구조가 바뀐다 해도 대주주가 그대로인 이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본금 제도는 저희들이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 관리 잘하면 됩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잇따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 정부가 영리병원 확산을 막기 위해 승인을 미룰 경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근거로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호 영리병원을 이렇게 허용한 이상 2호, 3호, 4호 등 앞으로도 영리병원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도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공의료 체계 붕괴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영리병원 개설 본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문제를 놓고 각계 인사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내일 새벽 0시 5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 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 인가에는 원희룡 지사와 우석균 인도주의 실천 이의사협의회 대표,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오상원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출연합니다. 네, 가축분뇨 수만 톤을 지하수 원천인 숨골에 무단 배출해 제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를 해보니 지하수의 오염이 서부 해안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후 홍수연 기자입니다. 2만 톤에 가까운 가축분뇨가 무단 배출된 현장을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분뇨에 잠겼던 안반 곳곳은 검게 변해버렸고 잡초가 무성한 주변과 달리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분뇨는 사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물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오염이 많이 돼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한림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물이 좀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나. 실제 지하수 수질은 어떨까? 이곳 분뇨 유출 사건 현장 인근의 지하수 관정 14곳 가운데 절반인 7곳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환경부 먹는 물 기준인 10mg을 초과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해안 지역까지 지하수 오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뇨 배출 사고가 있던 현장에서 직선 거리로 5km가량 떨어진 한림 정수장 부근 해안 지하수 관정 2곳과 하류인 금능과 상대리 지역 지하수 관정 6곳에서도 축산 분뇨로 추정되는 질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지표와 가까운 상부 지하수 질소 농도는 사건 직후보다 낮아졌지만 하부 농도는 오히려 높아져 오염원이 지하로 빠르게 스며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산염들이 하류부로 내려가면서 이제 깊은 지하수층으로 조금씩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이 질산염들은 자연 정화에 의해서 조금씩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음용수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축산 분뇨에 따른 지하수 오염 확산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추가 오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오염원 차단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도의회 새해 예산안에서 지하수 수질 조사와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필수 예산인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과 액비살포 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 조사 예산 30억 원을 삭감했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예산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선면 앞바다에 있는 탐라 분화구는 당초 육상에서 생성된 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속에 잠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질학계에서는 제주섬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표선 앞바다에서 4km 해역에 잠겨있는 탐라 분화구. 해양조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프린팅한 모형을 보면 단순한 여가 아니라 분화구를 중심으로 오름처럼 사방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선 용암이 흘렀던 흔적과 용암 언덕이라 불리는 부품빵 모양의 투물러스 지형이 4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분화구 안쪽과 바깥쪽에서 채취한 암석을 분석한 결과 현무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탐나 분화구가 물속에서 폭발한 수성 화산이 아니라 육상에서 형성된 화산체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에 잠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탐나 해저 분화구는 화산체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일반적인 용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훨씬 더 낮았던 시기, 바닷물과 용암이 접촉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서 생성 과정이나 구성 암석은 산군 부리와 비슷하지만 물속에 잠긴 순상 화산체는 국내에서 탐나 분화구가 유일합니다. 물속의 육성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화구가 있다는 것은 해수면 변동과 제주도에서 화산 활동의 그 특성을 연계짓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덕이어와 탐나 분화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제주 생성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현직 도청 공보관과 언론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과 언론 비서관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사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4일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번 현역도 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가운데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제주도 내 감정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 9월 감정 노동자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6%가 근무 중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자의 69%는 여성이었고 직종별로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가 26%로 가장 많았는데 도내 감정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인 10만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올해 전국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제주도가 범죄와 생활 안전에서 4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는 4.8% 감소했지만 광역도 평균보다 1.6배 많았고 추락사고 등에 취약한 건설업 종사자도 광역도 평균의 1.2배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는 3등급, 화재와 자연재해, 자살과 감염병은 2등급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에 ICT 기술을 융합한 첨단 안전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어린이 교통공원과 평화로 인근에서 시연회를 열어 각종 ICT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을 탐지하고 충돌 위기에서 긴급 제동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사고 발생 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까지 18억 원을 들여 대형 버스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